공기업의 방만 경영, 뭐 어제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죠. 특히 전 정부 때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16년 대비 공기업 직원 증가율이에요. 40.84%입니다. 2016년이면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년 만에 40.84%가 늘어났어요. 장난 아니죠.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2016년에 31만 1000명이었습니다. 2023년 43만 8000명이에요. 2022년에 44만 9천명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줄어드는 것이 43만 8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2019년에 이미 41만 2천 명이 됐다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무려 말입니다. 2016년 대비해 보면요. 2023년까지 봤을 때 12만 7천 명이 늘어났거든요. 12만 7천 명.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매출액도 이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안 늘어나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서 이게 공기업의 공공기관의 정원이 많이 늘었고요. 여기에다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니까 정부가 창출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내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공기업들이 너도 나도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는 말이야 노는 직원이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공기업에 돈이 부족하면 혈세가 들어가거든요. 또 공기업에 돈이 부족하면 요금을 올립니다. 그럼 결국 말입니다. 공기업이 방만 경영이 되면 될수록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식이든 뜯어간다는 이야기. 혈세로 보존해서 뜯어가든 아니면 요금을 올려서 뭐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요금을 올려서 뜯어가든 뜯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래저래 국민들은 그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는요. 이 공기업 합리적으로 돌아서야 된대요. 합리적. 저는 참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방향. 국민들에게 패키치지 않고 공기업답게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직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도 완전하게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전체 정원의 3.9% 17,230명을 줄이겠다. 그리고 4,788명을 재배치하겠다. 그러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만 이랬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공기업 부채 보세요. 공기업 부채. 2021년 기준입니다. 583조예요. 583조. 그런데 2022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600조 훨씬 넘어섭니다.
600조 훨씬 넘어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전력이니 한국가스공사니 뭐 이런 데 전부 다 적자 투성이잖아요. 1년에 30조씩 적자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시기든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조정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구조조정을 이미 시작한 공기업도 있고요. 앞으로 더 지독하게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공기업 저는 많다고 봅니다. 부채도 줄여야 되고요. 그래야만 국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고요. 또 국민의 어떤 준조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